한국 교육계획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원고를 읽겠습니다. 제 원고의 제목이 교육개혁은 진행되고 있는가? 정말 뭘 하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계획 깊게 해놓은 상처, 개정교육과정의 교육부를 폐지하려던 윤 정부에서는 노동, 연금 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지목했습니다.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교육 분야는 5개로 지적됐지만 조금 덜 멀편 한 10개 정도 됩니다. 국정과제 중에서 유일하게 평가 가능한 것이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입니다. 그 평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누구를 이에 해당한 인재로 볼 것이냐 문제입니다. 대학 수준인가 대학원 수준인가. 그렇다면은 정원 조정이 분명히 일어났어야 됩니다. 나머지 4개는 성과를 평가하기가 불분명합니다. 성과의 측정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윤 정부가 교육계획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방향이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도 보장하는 대학 자유를 설립과 폐교 그리고 학생 선발 교육과정 전공계 개폐 납입금 정원 조정 등에 관한 것인데 아직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를 내세웠는데 나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험을 거의 안 쳤고 중학교 3학년에 가서야 표집으로 3%만 시험을 쳤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시험이 곧 공부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안 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겹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이랄까 실력이 아주 정말 형편없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5단계로 그 평가 결과를 보고한 게 아니라 아래 단계는 20점 미만, 40점 미만은 그대로 두고 40점 이상은 모두 다 합쳐갖고 위에가 두텁게 보이도록 그렇게 국민들 통계 조작으로 속여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 정부에 와서는 이제 학업성적 평가를 좀 더 폭넓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이걸 하면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하고 싶어도 학부모들이 하고 싶어도 정규직 의사들이 또 반대하겠죠. 그죠?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그런 점에서 좀 다 같이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 전문대로 교육의 목표는 각자 잠재력을 최고로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의 초반부에는 기초 기본 공통 교양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중반부 이상부터는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심화 특수 전문 직업 교육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부터는 각자 다른 방향에서 360도 방향에서 한껏 자기 잠재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가 세게 나야 됩니다. 각자 자기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갖고 그야말로 거기서 각자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가 되어야지 나라가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인재 양성의 보루인 대학의 발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 정부에다가 내려보냈습니다. 대학에. 그것은 이제 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초중등 학교에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혹시 재정교부금이 풍족한 지방이 뭘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보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좀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시립대학, 도립대학 같은 그러한 학교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왜 육사와 같은 사관학교를 국방부가 왜 관장하느냐, 카이스트를 왜 과기부가 관장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뻔하죠.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산업자원부가 관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료 인력 양성은 보건복지부한테 완전히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부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사 양성이라든가 학교 교육에 관계를 해야 됩니다. 각 정부 부처가 분명하게 자기의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그렇게 인재를 양성해 줘야지 또 그것과 더불어 산업과 기업과 더불어 길드와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관산학 협력체제를 갖추도록 해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지방정부한테 넘겨서 이것이 잘 됐지. 또한 지방정부는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2기, 3기의 정교조 지지 교육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이 점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핀셋으로 인재 맞춤형, 주문형 이러한 식으로 인재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교육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에 그 교육부 거기에다 국교위가 생겼고 아시다시피 17개 시도가 있고 176개의 시군구 지원청이 있고 그리고 367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 지원청에 직원 한 명당 50명, 학생 50명도 안 되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교육계획을 하겠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학교는 교사와 학생과 그들이 주고받는 교육과정, 이 수업이랄까 학교 내의 활동이 제일 중요한데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밖에 일제시대부터 되어서 학교가 관리 대상, 통제 대상, 감시 대상으로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교 밖에 교육 행정기관들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나라는요. 독일 같은 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박사과정까지 무료로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 또는 아동 양육수당조차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예산이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엉뚱한 데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재정도 재편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 성과를 담보할 것이 안 보인다. 교원 양성제도도 그래야 됩니다. 좀 개편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사들은 공무원으로만 다 7급입니다. 학교 행정실장은 6급 아니면 5급입니다. 모든 교사는 1년 된 교사든 30년 된 교사든 다 공무원 7급입니다. 교사들을 이런 식으로 한통속으로 사기를 저하시켜 놓고 그들이 경력에 따라서 또 전문성에 따라서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학 교수도 직급이 4개나 있잖아요. 근데 교사는 2급하고 1급이 있어요. 1급이라는 말이 있으면 대단히 교사가 높아 보이죠. 공무원처럼. 그러나 교사는 다 공무원 7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사들한테 사기를 키울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위험한 성혁명 내용을 많이 클린업 했습니다. 그죠? 많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반대한민국적이고 그런 역사 교육도 조금은 청소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고등학교가 모든 학교가 3학급짜리 학교든 30학급짜리든 학교들이 다들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직업계고등학교처럼 모든 학교가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건 다 못해준다. 우리는 세 학급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다 다른 건 못해주고 이렇게 국제 계열의 공부를 준비하는 애들한테는 잘해주겠다. 옆에 학교는 6학급이니까 우리는 공학 계열로 가는 애들한테 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학교를 다 특목고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학교를 그 규모에 따라서 자기의 진로를 선택과 집중하는 특목고로 만들 때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까 김도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민주화 이런 것이 사실 독립운동에서도 길이 달랐잖아요. 1920년대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서도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결이 다른 거예요. 앞으로 통일운동에서도 아마 꿈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해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에서 보이테스 바하 협약을 앞으로는 도입해서 반드시 교사들이 지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는 최대 다수를 포용하고 최신의 교수 학습 방법을 동원해서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최고로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인 최고의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선진 인류 교육으로 나아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육분과 홍우조 교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